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미쌤이에요. 요즘 한국의 날씨는 정말 추운데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한국의 이번 겨울은 다른 겨울보다 추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한국에는 정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그래서 길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차에서 꼼짝도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서 길이 정말 미끄러웠거든요. 제 생각에 내일도 아마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내일도 아마 길이 미끄러울 테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어떤 일을 추측하면서 제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있는데요. 바로 을테니까입니다. 오늘은 이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에는 정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추측합니다. 내일 차가 막힐 거예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출발하세요. 내일 차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출발하세요. 이 문장을 같이 말하면 내일 차가 막힐 테니까 일찍 출발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일찍 출발하세요 라고 말해요? 맞아요. 내일 차가 막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찍 출발하세요. 내일 차가 막힐 테니까 일찍 출발하세요. 이렇게 추측하면서 이유를 말할 때 늘 테니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나요? 토픽 시험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공부를 안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이 어려울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를 안 하면 어려울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왜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생각해요. 공부를 안 하면 어려울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어려울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을 테니까는 과거의 일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아더쓸 테니까를 사용해서 말하면 됩니다. 제 친구가 어제 길이 많이 막혀서 6시간 동안 차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친구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어제 힘들었을 테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어제 힘들었을 테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차가 막힐 테니까 일찍 출발하세요. 어제 힘들었을 테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여기서 을 테니까는 내가 추측하는 것을 말하고요. 뒤에 오는 내용에 이유가 됩니다. 문장의 끝에는 조언하는 것,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을 테니까는 문장의 끝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떤 이유만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왜 오늘 왔어요?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일은 사람이 많을 테니까요. 왜 오늘 왔어요? 내일은 사람이 많을 테니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못 볼 테니까요. 이렇게 이유만을 말할 때는 문장의 끝에서도 을 테니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을 테니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연습해 봅시다. 추측하는 의미의 을 테니까는 형용사와 동사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추측하고 싶을 때는 아더쓸 테니까를 사용하면 됩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 테니까 사용합니다. 가다,
갈 테니까. 보다, 볼 테니까. 받침이 있을 때는 을 테니까 사용합니다. 찾다, 찾을 테니까. 먹다, 먹을 테니까. 불규칙도 있어요. 듣다, 들을 테니까. 만들다, 만들 테니까. 돕다, 도울 테니까. 짓다, 지을 테니까. 이렇게 디귿, 리을, 비읍, 시옷 받침이 있을 때는 불규칙이 되니까 여러분 사용할 때 주의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을 테니까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을 테니까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뜻은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추측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나와 다른 사람이 나누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에서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요? 맞아요. 공부해요. 한국어를 공부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때 을 테니까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 문장은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을 테니까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거예요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하는 일을 나누어요. 그때 을 테니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공부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집에 손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청소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니하고 저하고 일을 나누어서 할 거예요. 저는 청소를 하겠습니다. 언니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제가 청소를 할 테니까 언니는 요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청소를 합니다. 언니에게 요리를 부탁합니다. 제가 청소를 할 테니까 언니는 요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친구하고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영화표는 제가 살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팝콘도 먹고 싶어요. 제가 영화표를 사니까 팝콘은 친구에게 사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영화표를 살 테니까 네가 팝콘을 사. 내가 영화표를 살 테니까 네가 팝콘을 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을 테니까에서는 첫 번째처럼 추측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나누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측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을 테니까의 주어는 1인칭, 바로 내가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사용할 수 없어요. 제가 청소를 할 테니까 언니는 요리를 해주세요. 내가 영화표를 살 테니까 네가 팝콘을 사. 이렇게 두 번째 의미에서는 앞에 꼭 1인칭 주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을 테니까 뒤에 어떤 말을 사용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생각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일도 눈이 올 테니까 내일도 눈이 올 테니까
우리 같이 등산 가기로 했지요. 제가 점심을 준비할 테니까 꼬미쌤이 우리 같이 등산 가기로 했지요. 제가 점심을 준비할 테니까 꼬미쌤이 잘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한 답도 댓글에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답도 댓글에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을 테니까를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걱정이에요. 우리 부산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차를 타고 가면 위험할 테니까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놀아요. 그게 좋겠어요. 집에서 뭘 할까요?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는 게 어때요? 제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꼬미쌤이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주세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은 을 테니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을 테니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일을 추측하면서 제안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일을 나누어서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많은 영상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은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이번 겨울은 많이 추울 테니까 집에서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